반갑습니다. 랜드마크 곽 소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될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 지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전세 가격의 추이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로 전세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렇게 상승한 전세가는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는 반드시 살펴봐야 될 중요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전세 가격의 상승 혹은 하락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세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전세가는 공급량이 부족할 때 상승을 합니다. 공급에는 신축 공급과 구축 공급이 있는데 대부분은 공급량을 확인할 때 신축 공급량만 체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구축 공급량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축 공급량이 부족하면 임차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전세가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으로 전세가는 올라갑니다. 즉 신축 공급량은 2, 3년 뒤에나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당장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축 공급량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임대차 3법과 같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전세가는 상승을 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은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이해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2년 후 올릴 전세가를 앞당겨 받음으로써 전세가를 급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전세가가 급상승하다 보니 매매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매매가도 같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준 게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가 낮을 때 전세가는 상승하기도 합니다. 전세 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이 나온 후부터 이 전세는 금리의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이 되어버렸어요. 금리의 고조에 따라 전세 혹은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세보단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고요. 아무래도 금리가 낮으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전세 선호가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금리의 고조도 물론 영향을 끼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임차인들은 결국에는 전세 혹은 월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은 하지만 둘 중에 금리가 높던 낮던 둘 중에 싼 놈을 선택을 하더라. 금리가 낮아도 월세가 더 저렴하면 월세를 선택하고요. 금리가 높아도 전세가 월세보다 매월 납부액이 저렴하다면 전세를 선택을 합니다. 네 번째는 수요의 이동 요인이 생기면 전세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의 이동 현상이 보통 어떤 게 있죠? 수요의 이동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자리로 수요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뭐가 가장 먼저 생겨나죠? 교통이 생겨납니다. 교통이 깔린다고요. 그러면 그 일자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들,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지역들은 인구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전세가도 상승을 합니다. 자, 전세가 상승 요인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전세가 하락 요인을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공급이 너무 많을 때, 공급이 되게 많은 경우가 언제죠? 먼저 신축 공급이 많은 경우는 대규모 뉴타운이 형성될 때, 예를 들어서 노량진 뉴타운, 광명 뉴타운 이런 곳을 꼽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규모로 재개발을 하는 지역을 뉴타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뉴타운 지역 그리고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지역을 꼽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구축 공급이 많은 경우를 살펴볼게요. 계절적 요인이 이사철 갈아타기 수요가 많은 경우, 다음으로 정부의 세금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세금에 대한 압박을 받을 때 반대로 세금 혜택을 줄 때 이때는 또 많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기에 영끌한 사람들이 못 버티고 던지는 사람들이 많을 때 전세가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월세를,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전세를 선택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의 고저보다는 월세, 전세 둘 중에 더 싼 놈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시기든지. 세 번째로는 지금과 같은 하락기 혹은 보합기처럼 매매 거래가 잘 안 될 때 전세가는 하락을 합니다. 최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상승기 끝자락부터 2022년 연말까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완전히 거래 절벽 시기가 찾아왔죠. 그리고 2023년 1월부터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 거래량이 다시 어떻게 됐죠? 늘어나기 시작했죠.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도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이렇게 집값이 가파르게 다시 회복을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싶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줬던 걸 다시 빼앗더라. 무슨 말이냐면 특례 보금자리론의 대출 규모를 축소를 시켰죠.
그러자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다시 거래절벽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절벽 시기에는 매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되게 급하지 않은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다시 돌립니다. 그러면서 나온 매물들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을 하더라. 마지막 네 번째로는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오는 단지. 그런 단지들은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투자자들은 가성비, 효율성 이런 거를 많이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적은 그런 단지들에 대거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단지는 전세를 끼고 사거나 아니면 매수 후 전세를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은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전세가의 상승 혹은 하락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